중간 관리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려지세요? 중간 관리자에게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은 뭘까요? 그 리더 나는 못하겠다. 그거 타고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정받는 중간관리자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보다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중간관리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려지세요? 불필요한 업무를 늘리는 감시꾼 또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베테랑. 사실 이 글을 뉴스 기사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중간관리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를 늘리는 감시꾼 아니야? 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중간관리자들이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만 실제 우리에게 중간관리자는 일 잘하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하고 또 일 잘하는 중간관리자는 신입사원이 자신의 직무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중간관리자가 어떻게 역할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 속의 중간관리자들은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좀 떠올려지세요? 중간관리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어떤 게 기억나실까요? 네, 맞습니다. 상사의 지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있고요. 하지만 실무사항과 괴리감이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실적 압박이라는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부하 직원들은요, 불만을 호소하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아래의 압박, 즉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근로 환경이 열악한 상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의 역량 부족이야, 근태가 불량해 라는 비난을 중간관리자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간관리자이지만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인정받는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조직 성과의 극대화입니다. 중간관리자는 이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조직 간의 협력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팀뿐만 아니라 타 팀하고도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 중간관리자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MZ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중간관리자들은요, 누구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역할도 이 중간관리자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문화 만들기, 끊임없는 화두이지만 요즘 중간관리자는 이 역할을 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더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6번째, 신뢰와 존중의 팀워크 형성은 물론이고요. 이런 팀워크를 형성해서 조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 중간관리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간관리자에게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은 뭘까요? 리더의 7가지 역할 중에 이 6가지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얘기해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중간관리자는요, 이 7가지의 능력을,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렇게 많은 7가지까지 다 하려고 한다면 그 리더 나는 못하겠다. 그거 타고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길러지는 것일까요? 길러지는 거. 네, 지금은 아마 길러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초창기 리더십 이론에서는요,
리더는 타고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리더는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바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리더는요, 선택되는 것, 즉 인정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타고나는 거, 길러지는 것 못지않게 진정한 리더란 구성원들에게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정받는 리더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중간관리자 리더의 덕목 중에 능력, 노력, 태도 중에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태도. 맞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일본의 존경받는 리더 이나모리 회장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능력과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리더로서 이끌어 가다 보면 결국 존중과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리더에게, 특히 중간관리자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태도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인정받는 중간관리자 리더십에서 이런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 주기를 첫 번째로 들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 계약을 맺고 또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계약이 올라가는 상황을 한국 리더십 학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에 대한 심리적 개혁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심리적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사에 대한 심리적 계약으로 내가 최고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수 있을 때 우리는 심리적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세 번째는요, 스스로 느끼는 업무에서의 심리적 계약입니다. 바로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심리적 안정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을 듣고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이 잘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성원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는가? 실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인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리낌이 없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정도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요,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요, 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야, 보복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리더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리더가 돼야 합니다. 구성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책임을 혼자 감당하게 만드는 리더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조직에 대한 신뢰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요,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은 크든 작든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들의 업무 방향을 앞장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가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성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준다던가, 복잡한 절차와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것. 아주 거창한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부분부터 해결해 줬을 때 우리는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끊임없는 자기 개발하기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리더를 보게 된다면 조직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저 팀장님처럼 열심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의 트렌드를 학습해야지만 민첩하게 자신의 분야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조직에서 원하는 의무적인 교육만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리더라면요, 구성원들 역시도 팀장도 저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업무 전문성 보유하기입니다. 리더가 업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요, 아마 구성원들은요, 리더를 든든한 나무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이렇게 질문들 많이 던지죠. 전문성이 뛰어난 리더와 인격이 좋은 리더 둘 중에 어떤 리더가 더 좋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성이 뛰어난 리더가 더 좋아요? 인격이 좋은 리더가 더 좋아요? 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사실 전문성은 뛰어난데 인격이 좋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저분은 왜 저러나? 라는 평가를 받기 쉽고요. 전문성은 떨어지는데 인격만 좋다라고 한다면 안타깝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인격이 모두 뛰어났을 때 우리는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리더, 즉 성승구전의 리더가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는 크든 작든 수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는요, 그 목표를 조직원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달성시킬까? 즉,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리더, 즉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조직원들은 우리 리더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정받는 리더, 중간관리자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인사이트를 이끌어내는 힘, 중간관리자의 리더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